늦은 밤의 고백. 프롤로그 밤의 시작. 나는 오늘도 이 시간을 기다렸다. 모든 것이 잠든 새벽 2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거리는 고요해진다. 이 시간만큼은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시간. 나는 창가에 앉아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댄다.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궤적을 따라가며 나는 오래된 기억의 문을 연다. 사람들은 나를 평범한 남자로 본다. 회사를 다니고 가족을 챙기고 주말이면 골프를 치는 그런 남자. 48배 나이. 관리직이라는 직함. 2아이의 아버지. 20회를 함께한 아내의 남편.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지를. 그 비밀들이 밤이면 깨어나 나를 괴롭히는지를. 오늘 밤 나는 그 비밀 중 하나를 꺼내려 한다. 가장 무거운 것, 가장 아픈 것, 가장 아름다웠던 것. 손가락으로 창문의 빗방울을 따라간다. 차갑다. 이 차가움이 좋다. 나를 현실에 붙들어 두니까. 기억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걸까? 속죄를 위해서? 정당화를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이 무게를 내려놓고 싶어서? 아마 셋 다일 것이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그리고 시작한다. 일장 그녀와의 첫 만남. 그것은 5년 전 가을이었다.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 미스트라는 이름의 그곳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골목 끝에 있었다. 나는 늘 그곳에서 오후 커피를 마셨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메뉴. 아메리카노. 설탕 없이, 우유 없이. 중년의 삶이란 그런 반복 속에서 안정을 찾는 것이었다. 변화는 두려움이었고 일상은 안식처였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10월의 마지막 주.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나는 경제면을 읽고 있었다. 주가가 올랐다는 기사. 관심도 없으면서 읽었다.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기 앉아도 될까요?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카페는 한산했고 빈자리는 많았다. 왜 하필 내 앞자리를 물었을까? 불편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다. 물론입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나는 계속 신문을 봤다. 하지만 그녀가 앉자 집중이 안 됐다. 은은한 향이 풍겼다. 향수가 아니었다. 비누향 같기도 하고 빗물에 젖은 나뭇잎 냄새 같기도 했다. 묘하게 편안한 향. 나는 신문 위로 슬쩍 그녀를 봤다. 30 중반쯤으로 보였다. 검은색 터틀넥에 회색 코트를 걸친 모습.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선명했다. 피곤해 보이는 눈가의 선들, 입술을 살짝 깨문 채 메뉴판을 보는 모습.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황급히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었다. 자주 오시나 봐요. 그녀가 말을 걸었다. 네. 매일 같은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일주일째 봤어요. 나는 당황했다. 내가 그녀를 본 적은 없었다. 아니, 보지 못했다. 내 눈은 늘 신문과 커피잔 사이만 오갔으니까.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직업병이에요. 사람을 관찰하는 일을 하거든요. 심리학자. 비슷해요. 작가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쓰는 작가. 나는 그 단어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동경? 부러움? 내가 선택하지 못한 길. 어떤 이야기를 쓰시는데요? 주로 사람들의 내밀한 순간들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들. 말하지 못한 것들. 힘든 일이겠네요. 네. 때로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일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됐다. 그날 우리는 30분을 이야기했다. 가벼운 주제들. 날씨, 이 동네의 변화, 좋아하는 커피. 하지만 그 30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 나는 아쉬움을 느꼈다. 그 감정이 낯설었다.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여기 자주 오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카페를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식은 커피를 마시며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할 게 없었다. 그저 한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눴을 뿐이니까. 하지만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잔잔하고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웃을 때의 눈가주름.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잠들려 애썼다. 2장 반복되는 만남. 그 후 일주일, 나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이상했다. 기대하고 있던 것이다.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실망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나는 결혼한 남자다. 2아이의 아버지다. 한 여자의 남편이다. 하지만 마음은 통제되지 않았다. 열흘째 되는 날,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오래 기다리셨죠? 그녀가 웃으며 앉았다.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 있었을 뿐이에요.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나는 당황해서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재킷을 벗으며 말했다. 출장 다녀왔어요. 인터뷰 때문에. 부산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왔죠. 어떤 이야기인데요? 60년을 기다린 사랑 이야기요. 전쟁 때 헤어진 사람을 평생 기다린. 만났나요? 결국?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20년 전에.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기다렸어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슬프네요. 하지만 아름답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먼 곳을 보는 듯한 빛이 있었다. 당신은요? 그렇게 사랑해 본 적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멈칫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20살에 아내를 만났고 25에 결혼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익숙함이었는지. 익숙함도 사랑의 한 형태예요. 하지만 떨림은 없어요. 처음에 그 두근거림 같은 것. 떨림이 전부는 아니에요. 평온함도 중요하죠. 평온함과 무감각은 다른 건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마셨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왔다. 일주일에 서너 번. 그러다 매일.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처음엔 가벼운 주제들이었다. 책, 음악, 영화. 하지만 점점 깊어졌다. 인생에 대해, 후회에 대해, 꿈에 대해.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사진작가였다고. 대학 때 사진을 찍었다고.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다고.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안 돼요? 그녀가 물었다. 늦었어요. 이제 48이에요. 나이는 핑계예요.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죠. 그녀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맞았다. 나는 두려웠다. 실패가, 변화가, 새로운 시작이. 당신은요? 후회 없어요? 많죠. 하지만 후회를 안고 사는 법을 배웠어요. 후회도 나의 일부니까요. 그녀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하지만 따뜻했다. 석 달이 지났다. 나는 그녀를 기다렸다.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에 갔다. 그녀가 올 때까지. 아내는 내가 늦는 것을 눈치챘다. 요즘 늦네. 일이 많아서. 거짓말이었다. 일은 예전과 같았다. 나는 그녀와의 시간을 위해 일부러 늦게 집에 갔다. 죄책감이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3장 경계의 흔들림. 겨울이 왔다. 카페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가느다란 목선, 어깨의 곡선, 손가락 끝으로 창문을 살짝 건드리는 동작. 예쁘죠? 그녀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첫눈은 항상 거짓말 같아요. 너무 깨끗해서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주죠. 나는 그녀 옆으로 다가갔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30cm 정도.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섰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아니,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금방 녹아버리죠. 내가 말했다. 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예요. 사라질 걸 알면서도 우리는 감동하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른다. 몇 초였을까? 몇 분이었을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뭔가 말하려는 듯.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봤다. 눈썹, 속눈썹, 볼의 미세한 솜털, 입술의 선. 모든 것이 선명했다. 그녀의 손이 움직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 끝이 내 손등에 닿았다. 깃털보다 가벼운 접촉. 하지만 그 가벼움은 내 전신을 흔들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아니, 더 강렬했다.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당신의 온도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걷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다. 가야겠어요. 오늘은. 왜요?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서둘러 가방을 들었다. 재킷을 입고 문을 향해 걸었다. 조심히 가세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손만 들어 인사했다. 카페 문이 닫혔다. 나는 창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손등이 아직도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나는 그 자리에 1시간을 더 있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쌓이고 녹고 다시 쌓이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가 물었다. 왜 이렇게 늦어? 눈이 와서 버스가 밀렸어.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을 온몸에 쏟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지워지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옆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건 배신이다. 아내에 대한, 가족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장 금지된 대화. 일주일 후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되죠. 직설적이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침묵했다. 부정할 수 없었다. 저는 결혼했어요. 저도 알아요. 반지 보였어요. 처음부터. 왼손 4번째 손가락에 그 흰 자국. 반지를 빼고 온 거죠. 나는 손을 봤다. 맞았다. 나는 카페에 올 때마다 결혼 반지를 빼고 왔다. 왜 그랬을까? 자유롭고 싶어서? 아니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서? 그런데도요? 그런데도요? 감정은 이성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저도 사실 혼자가 아니에요. 10년 함께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그것만큼 무거운 관계죠. 나는 놀랐다. 그녀에게 누군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뭐죠?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허락되지 않은 무언가. 하지만 멈출 수 없는 무언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솔직해지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당신을 처음 본 건 사실 2년 전이에요. 2년 전요? 네. 횡단보도에서였어요. 당신이 회사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반대편에 있었어요. 그날 당신의 표정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데 완전히 혼자인 것 같았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때부터요? 네. 이상하죠. 한번 스쳐 지나간 사람을 2년이나 기억하고 있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의 그 표정이 자꾸 생각났어요. 마치 제 안의 외로움과 똑같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네, 일부러 왔어요. 당신이 매일 그 카페에 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 달 동안 관찰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말을 걸어도 되겠다고. 우연을 가장한 의도였군요. 미안해요. 거짓말한 것 같아서. 나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석 달 전부터 당신이 오는 시간에 맞춰갔어요. 당신이 일주일에 몇 번 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일에는 꼭 갔어요. 우연인 척했지만 그녀도 웃었다. 우리 참 이상하네요. 네, 정말 이상해요. 서로에게 거짓말하면서 진실을 나누는. 침묵이 흘렀다. 이제 어떡하죠? 그녀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하지만 우리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이요? 육체적인 관계는 안 돼요. 그건 명백한 배신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대화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마음을 나누는 건 그것도 배신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정도가 다르죠. 저는 스스로를 완전히 잃고 싶진 않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봤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손. 닿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알겠어요. 우리의 규칙을 만드는 거죠. 네. 만나되 닿지 않기. 대화하되 깊이 들어가지 않기. 서로의 일상에 개입하지 않기. 그리고 언제든 멈출 수 있어야 해요. 둘 중 하나가 힘들어하면 우리는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았다. 그 선은 이미 흐려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 5장 비 오는 밤. 2달이 지났다. 우리는 규칙을 지켰다. 만났지만 닿지 않았다. 대화했지만 사적인 부분은 피했다. 하지만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생각했다. 일할 때도, 집에서도, 심지어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 그녀가 커피를 마실 때의 표정. 죄책감은 점점 커졌다. 하지만 욕망도 함께 커졌다. 그날은 비가 왔다. 폭우였다. 오후 내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 나는 카페에 있었다. 그녀가 올까 걱정했다. 이런 날씨에는 무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왔다. 카페 문이 열리고 물에 흠뻑 젖은 그녀가 들어섰다.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옷은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우산이 없었어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추워서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쳤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다. 고마워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화장실 가서 좀 닦고 오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갔다. 나는 카페 주인에게 뜨거운 차를 주문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앉던 자리가 아닌 안쪽 구석 자리로 이동했다. 불빛이 잘 닿지 않는 곳. 더 은밀한 공간. 10분 후 그녀가 돌아왔다. 머리를 최대한 말리고 물기를 닦았지만 여전히 젖어 있었다. 내 재킷을 꼭 감싸쥐고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나는 의자를 빼주었다. 그녀가 앉자 뜨거운 차를 건넸다. 마셔요. 몸 좀 녹이고. 그녀는 양손으로 찻잔을 감싸쥐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마셨다. 오늘 싸웠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그 사람과. 아니, 싸움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없이 서로를 보다가 돌아섰어요. 10년을 함께 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녀의 손을 봤다. 컵을 쥔 손가락들이 하얗게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이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사소한 일. 설거지를 안 했다는 둥, 약속을 잊었다는 둥.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 일하러 가고 밤이 되면 돌아와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마치 룸메이트 같아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나는 그녀의 고통이 느껴졌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았으니까. 당신은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의 집은 어때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비슷해요. 아니, 더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제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완벽한 엄마예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고. 하지만 말이 막혔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우리는 서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들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고 살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우리는 가족이지만 연인은 아니구나. 대화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몇 번. 하지만 어색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이들 학원비 입금했어? 그런 말들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대화는 늘 실용적이에요. 감정은 없어요. 외로운 거죠. 그녀가 속삭였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거.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중년의 삶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떨림은 젊은이들의 것이고 우리는 안정과 책임을 선택한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워요. 당신과 이야기할 때 느끼는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건지, 죄책감인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그때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로 움직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손 가까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만지면 안 되죠. 그녀가 말했다. 우리의 규칙. 네. 하지만 가까이 있고 싶어요.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한 시간을 앉아 있었다. 손은 닿지 않았지만 온기는 느껴졌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다.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 같았다. 두려워요. 그녀가 말했다.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저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손을 닿지 않았고 키스하지 않았고 육체적 관계는 없었지만 이미 배신은 완성되었다는 것을.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배신이라는 것을. 6장 편지.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만나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거리를 뒀다.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갔다. 혹시나 하고.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는 날 카페 주인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어떤 여자분이 맡기고 갔어요. 당신 주는 거라고. 나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화장실에 들어가 봉투를 열었다. 편지였다. 손으로 쓴 글씨. 당신께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직접 말하면 용기가 없을 것 같아서 글로 남깁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멈춰야 해요. 당신을 만나는 게 행복했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느껴본 떨림이었어요. 누군가 제 말을 진짜로 듣는다는 느낌, 이해받는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도 알죠.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관계일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을 배신하는 건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거예요. 저는 결정했어요. 그 사람과 헤어지기로요. 놀라셨죠?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당신이 촉매였을 뿐이에요.
당신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관계에서 떠나 있었다는 걸.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였다는 걸. 그리고 그건 그 사람에게도 불공평한 거예요.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저는 그걸 줄 수 없어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과 시작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외로움에서 시작한 관계는 또 다른 외로움을 만들어요. 우리는 각자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서로에게 기댄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각자의 시간이. 당신도 당신의 관계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해요. 도망치지 말고, 카페에 숨지 말고, 집으로 가서 아내와 마주 앉아서 진짜 대화를 나눠보세요. 혹시 알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관계가 회복 가능할지도. 20년이란 세월이 가볍지 않아요. 그 안에 쌓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끝이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당당하게 끝내세요. 도망치듯이가 아니라 정직하게. 그리고 나서 혼자가 되세요. 완전히 혼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그 시간이 필요해요. 자신을 다시 찾는 시간이. 저도 그럴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우리가 각자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것도 운명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요.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인정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진심으로.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당신의 그녀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눈물이 났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그녀가 옳다는 것을. 나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천천히 걸었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 아내와 대화할 준비. 7장 되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찍 끝나서. 나는 옆에 앉았다. 아내는 놀란 듯 나를 봤다. 평소엔 방으로 바로 들어갔으니까. 여보. 왜?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아내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다.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이야기? 우리에 대해서. 우리 행복해? 아내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모르겠어.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우리. 글쎄. 아이들 낳고부터? 아니면 더 전부터였을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사실은 할 말이 있어. 아내가 나를 봤다. 긴장한 눈빛. 뭔데? 나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둔 적이 있었어. 정적이 흘렀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육체적 관계는 아니었어. 손도 안 잡았어. 키스도 안 했어.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불륜이었어. 미안해. 아내는 한참을 나를 봤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알았어. 뭐? 알고 있었어. 다는 아니지만 느꼈어. 당신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 나는 놀랐다. 왜 아무 말 안 했어? 무서웠어. 확인하는 게. 그리고 사실은 나도. 너도? 아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도 회사에 한 사람이 있어.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어. 당신한테는 오래전에 멈춘 그 떨림이. 우리는 서로를 봤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우리 참 솔직하네. 이제야.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아내가 물었다.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니면 그냥 아이들 때문에 참는 거야? 나는 진지하게 생각했다.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하고 싶어. 우리 사이에 남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지, 아니면 찾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나도 그래. 그럼, 해보자. 처음부터. 20년 전처럼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모르겠어. 천천히 찾아가는 거지. 데이트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데이트를 하다니. 하지만 안 해봤잖아. 제대로 된 데이트. 우리 연애도 길지 않았고, 결혼하고는 바빴고. 그러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 대화다운 대화를 했다. 쉽지 않았다. 어색했다. 침묵이 많았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팔짱 재건의 시간. 그 후 6개월은 혼란스러웠다. 아내와 나는 노력했다. 매주 금요일을 데이트 날로 정했다.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다. 할 말이 없었다. 영화가 끝나면 재밌었어 라고만 하고 집에 왔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세 번째 데이트 때 아내가 말했다. 내가 왜 결혼했는지 알아? 왜? 안정감 때문이었어.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았어. 화려하진 않지만 성실하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았어. 사랑 때문은 아니었어. 사랑도 있었어. 하지만 더 큰 건 안정감이었어.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거든. 다른 여자 생겨서. 엄마가 혼자 우리 키웠어. 그 모습 보면서 생각했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몰랐어.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말한 적 없으니까. 당신도 물어본 적 없고. 맞았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물어본 적이 별로 없었다. 나는 아내가 물었다. 당신은 왜 결혼했어?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25이었고, 주변에서 다들 결혼하고, 부모님도 재촉하고, 그리고 너는 좋은 사람이었어. 예쁘고 착하고, 사랑했어? 했다고 생각해. 그때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이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냥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거지. 그럼 지금은? 나를 사랑해? 어려운 질문이었다.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사랑하고 싶어. 다시. 제대로.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네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는 60대 여성이었다. 온화한 얼굴. 두 분은 왜 여기 오셨나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요. 내가 대답했다.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멀게 느껴져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많은 부부들이 겪는 문제예요. 특히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 처음에 열정이 식고 일상이 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해요. 다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가요? 행동은 간단해요. 하지만 지속하는 게 어렵죠. 매일 상대에게 질문 하나씩 하세요. 진지한 질문. 오늘 어땠어? 가 아니라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 같은. 그게 도움이 돼요? 네. 우리는 질문을 통해 상대를 알아가요. 그리고 대답을 들으면서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서로에게 질문 하나씩. 처음엔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점점 진지해졌다.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야? 아이들한테 화낸 날들. 피곤하다는 핑계로 소리 지른 날들. 그때 아이들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첫째 낳은 날. 처음 안았을 때. 이렇게 작은 생명이 나한테 의지한다는 게 신기했어. 나한테 가장 서운했던 적은? 작년 생일. 당신이 잊어버렸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울었어. 당신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게 확인된 것 같아서. 미안해. 정말. 괜찮아. 이제는 대화를 하면서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를 몰랐다는 것을.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상대의 내면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구장 1년 후. 1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카페에 간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여기가 그 카페야? 아내가 주위를 둘러봤다. 응. 내가 매일 오던 곳. 분위기 좋네. 조용하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내가 그녀와 앉던 자리. 여기서 그 여자를 만났어? 응. 어떤 사람이었어? 조용했어. 하지만 깊이가 있었어. 말을 잘 들어줬어. 이해해줬어. 너한테 없던 거네. 우리 관계에서. 그랬지. 그때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회사 그 사람.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어. 내 말을 들어줬어. 당신은 안 그랬으니까. 미안해. 나도 당신 말을 안 들었으니까.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궁금해. 그 여자 지금 어떻게 지낼까? 모르지. 연락 안 했어.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후회 안 해? 가끔 궁금하긴 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 사람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당신과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나야말로.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예쁘다. 아내가 말했다. 응. 예쁘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멈췄다. 그녀였다. 1년 만이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머리를 짧게 잘랐고 옷차림도 달라졌다. 더 밝아 보였다. 그녀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웃으며 들어왔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나도 미소로 답했다. 우리는 다가가지 않았다. 손도 흔들지 않았다. 그냥 서로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시네요. 당신도요. 말없는 인사였다. 그녀는 남자와 함께 안쪽 자리로 갔다. 우리와는 먼 곳. 그 사람이야?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응. 예쁘네. 그래. 행복해 보여. 그래. 다행이야. 아내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우리도 저렇게 보일까? 행복해 보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하고 있잖아. 그래. 그걸로 충분해. 우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다. 떠나기 전 나는 한 번 더 뒤를 봤다. 그녀는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문을 닫았다. 10장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나는 소파에 앉았다. 오늘 그 사람 봤을 때 어땠어? 아내가 물었다. 솔직히? 가슴이 좀 뛰었어. 반가웠어. 그리고 안심이 됐어. 안심? 응. 그 사람이 행복해 보여서 나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인도 됐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오늘 회사에서 그 사람 봤어. 정말? 응. 복도에서 스쳤어. 인사는 했어.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뛰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그랬어. 동료일 뿐이더라. 감정이 식은 거야? 식었다기보다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그 사람은 내 판타지였어. 현실의 불만족에서 도망치기 위한. 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었어.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랑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사랑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천천히. 빠르게 타오르는 사랑도 있지만 천천히 쌓이는 사랑도 있는 거겠지. 우리 건 후자인 것 같아. 20년이 걸려서 이제야 쌓이기 시작하는. 우리는 웃었다. 그나저나 아내가 말했다.
상담사가 준 숙제 있잖아. 서로에게 편지 쓰기. 맞다. 깜빡했네. 나 썼어. 당신 거. 정말? 나도 썼어. 그럼 교환할까? 지금? 응. 지금.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가서 편지를 가져왔다. 그리고 소파에 다시 앉아 동시에 봉투를 건넸다. 같이 읽을까? 아니. 각자 읽자.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고. 나는 아내의 편지를 열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주고받은 게 언제였는지. 결혼 전? 아니, 그때도 문자였던 것 같아요. 손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뒀다고 고백했을 때 솔직히 화가 났어요. 배신감도 들었고.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이제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겠다고. 저도 고백할게요. 저도 당신을 오랫동안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처음엔 사랑했어요. 설레었고 행복했고 당신과의 미래가 기대됐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당신은 ATM이 됐어요. 생활비를 주는 사람, 아이들 학비를 대는 사람, 명절에 친정에 용돈 주는 사람. 저는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었어요. 피곤한지 힘든지 외로운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니까 해야 하는 거라고. 미안해요. 지난 1년 다시 당신을 알아가면서 깨달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당신의 꿈이 사진작가였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처음 들었어요. 제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카메라 하나 사세요. 그리고 찍고 싶은 거 찍어봐요. 프로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당신이 행복하면 돼요. 저도 변하려고 해요. 당신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해요. 당신의 하루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20년 동안의 습관을 바꾸는 게. 하지만 해보려고요. 완벽한 아내는 못 될 거예요. 여전히 잔소리할 거고, 화낼 거고, 때로는 냉정할 거예요. 하지만 노력은 할게요. 당신을 사랑하려고. 아니, 정확히는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려고.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저를 선택해줘서. 저도 당신을 선택할게요. 매일 아침.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 당신의 아내, 지연이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눈물이 났다. 아내를 봤다. 아내도 울고 있었다. 내 편지를 손에 쥔 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아내가 먼저 물러났다. 당신 편지. 감동적이었어. 너도.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약속해. 중간에 도망가지 않기. 약속해. 힘들어도 이야기하기. 약속해. 서로를 존중하기. 약속해. 우리는 손가락을 걸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웃었다. 11장 6개월 후. 봄이 왔다. 나는 약속대로 카메라를 샀다. 입문용이지만 괜찮은 카메라.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나갔다. 사진을 찍으러. 처음엔 어색했다. 무엇을 찍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찍어봐. 아내가 말했다. 그래서 찍었다. 거리의 나무, 하늘,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내를. 왜 자꾸 나만 찍어? 예뻐서. 거짓말. 나 화장도 안 했는데. 그래서 더 예뻐. 자연스러워서. 아내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집에 와서 사진을 컴퓨터로 옮겼다. 하나씩 보면서 골랐다.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 공원 벤치에 앉아 멀리를 보는 사진. 커피를 마시는 사진. 이거 인화해서 거실에 걸까? 좋아. 오랜만에 우리 사진 거는 거네. 결혼 사진 이후로 처음이었다. 아이들도 변화를 눈치챘다.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래? 큰아이가 물었다. 뭐가? 자꾸 같이 나가고, 데이트하고, 신혼부부도 아니고. 그게 이상해? 아니, 좋은데.
그냥 신기해서. 예전엔 맨날 싸웠잖아. 맞는 말이었다. 예전엔 자주 싸웠다. 큰 싸움은 아니었지만 작은 마찰들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아내가 말했다. 엄마 아빠도 노력하고 있어. 더 좋은 부부가 되려고.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 작은아이가 말했다. 집이 편해졌어. 예전엔 긴장됐는데.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겉으로만 가족인 척했다는 것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기다려줘서. 뭘? 우리 가족인데. 12장 실현.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다. 여름이 되자 우리는 또 싸웠다. 휴가 문제였다. 나는 산으로 가고 싶었고 아내는 바다를 원했다. 작년에도 산 갔잖아. 그래서 올해도 가는 거지. 좋았으니까. 나는 바다가 좋아. 좀 양보해 줄 수 없어? 나도 양보했어. 지난번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이들이 눈치를 봤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또 시작이네.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실망감이 밀려왔다. 1시간쯤 지났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아내가 들어왔다. 손에 차 2잔을 들고. 이거 마실래? 고마워. 우리는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다. 미안해. 아내가 먼저 말했다. 나도. 상담사가 뭐라고 했더라.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싸우는 방식이 문제라고. 맞아. 우리 방식이 잘못됐어. 또 소리 지르고 문 쾅 닫고. 그러지 말자. 이번엔. 그래.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다시 이야기해보자. 차분하게. 당신은 왜 산에 가고 싶어? 조용해서 좋아. 사람도 적고. 사진 찍기도 좋고. 나무 냄새도 좋고. 나는 바다가 좋아. 탁 트인 느낌. 파도 소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우리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둘 다 가는 건 어때? 내가 제안했다. 둘 다? 응. 사흘은 산에서, 사흘은 바다에서. 일주일 휴가잖아. 그럼 너무 바쁘지 않을까? 괜찮아. 아이들도 다양한 경험하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하자. 정말? 응. 당신도 양보했으니까 나도 양보하는 거지. 나는 아내를 껴안았다. 고마워. 나야말로. 이렇게 작은 일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우리는 배웠다. 완벽한 관계란 없다는 것을.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싸운 후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13장 진짜 사랑. 가을이 왔다. 나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다. 아내의 권유였다. 취미를 가지면 좋잖아.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너 혼자 있고 싶어? 아니. 하지만 너는 필요하잖아. 너만의 공간이. 맞았다. 나는 늘 누군가의 역할이었다. 남편, 아버지, 직원. 그냥 나 자신인 시간이 없었다. 동호회는 월 2회 모임이 있었다. 토요일 오전. 처음 갔을 때 긴장했다.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하지만 다들 친절했다. 나이도 다양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처음이세요? 한 남자가 말을 걸었다. 60대쯤으로 보였다. 네. 초보예요. 저도 늦게 시작했어요. 환갑 때. 은퇴하고 나서. 어떠세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제야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의 말이 와닿았다. 촬영을 나갔다. 단풍이 든 산. 모두들 열심히 찍었다. 나도 찍었다. 나무, 낙엽, 햇살.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지금 이 순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 뷰파인더만 보는 것. 이게 내가 그토록 찾던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그래? 다행이다. 고마워. 권유해줘서. 당연하지.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니까. 나도 그래.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럼 우리 둘 다 행복하네.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웃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사랑이 뭘까? 처음에 뜨거운 열정? 아니면 익숙해진 편안함? 아마 둘 다일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 상대가 웃으면 나도 기쁜 것. 상대의 꿈을 응원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매일 다시 선택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14장 2년 후에 재회. 2년이 흘렀다.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명예퇴직이었다. 두려웠지만 결단했다.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사진 스튜디오를 작게 차렸다. 동네 작은 상가에 주로 가족 사진을 찍었다. 돈은 많이 못 벌었다. 회사 다닐 때의 절반도 안 됐다. 하지만 행복했다. 정말로.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 오래전에 하고 싶었던 일. 서점 직원.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행복해. 아내가 말했다. 나도. 우리 참 많이 변했다. 그러게. 2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어느 겨울날 스튜디오에 한 커플이 왔다. 가족 사진 찍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익숙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였다. 안녕하세요. 그녀도 나를 알아봤다. 놀란 표정. 여기가 당신 스튜디오였어요? 네. 작년에 차렸어요. 축하해요. 꿈을 이루셨네요. 고마워요. 옆에 남자가 의아한 듯 우리를 봤다. 아는 사이세요? 네. 옛날에 카페에서 몇 번 본 적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더 밝아졌고 더 편안해 보였다. 이쪽은 제 남편이에요. 작년에 결혼했어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오늘 가족 사진 찍으려고요. 아이도 있어요. 아이요? 네. 6살. 재혼이에요. 남편에게 전처에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엄마가 됐죠. 멋지네요. 행복해요. 정말로. 촬영을 했다. 3명의 가족.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아이는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그녀는 아이를 다정하게 안았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봤다. 이게 그녀가 찾던 거구나. 촬영이 끝나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요? 잘 지내요? 네. 아주 잘 지내요. 부인은? 잘 지내요. 우리 다시 시작했어요. 제대로. 다행이에요. 정말로. 당신 덕분이에요. 그때 그 편지. 저를 깨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거울이 되줬으니까. 우리는 미소 지었다.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그들이 떠나고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슬픔이 아니었다. 기쁨이었다. 우리 모두 자기 자리를 찾았구나.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그 사람 봤어. 카페에서 만났던? 응. 스튜디오에 왔어. 가족사진 찍으러. 어땠어? 행복해 보였어. 정말로. 결혼했고 아이도 있고. 다행이네. 응. 나도 기뻤어. 진심으로.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도 행복하지? 응.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 모르지. 하지만 노력할 거잖아. 계속. 그래. 그걸로 충분해. 오늘 밤도 이제 끝나간다. 빗소리가 완전히 멈췄다. 동쪽 하늘이 밝아온다. 나는 창가에서 일어선다. 이 긴 이야기를 끝내며 생각한다. 분류는 잘못이었을까? 그렇다. 분명히.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를 발견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녀와의 시간은 거울이었다. 내 외로움을 비춰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보여준. 도망이 아니라 마주함을.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를. 사람들은 묻는다. 중년의 위기라고. 그저 호르몬의 장난이라고.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배웠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사랑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선택하고 노력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침실로 돌아간다. 아내가 잠들어 있다. 규칙적인 숨소리. 나는 조용히 누워 그녀의 얼굴을 본다. 주름이 늘었다. 흰머리도 보인다. 예전만큼 날씬하지도 않다. 하지만 아름답다. 20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나를 기다려줘서. 아내는 잠결에 미소 짓는다. 그리고 내 손을 잡는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싸우고 오해하고 상처 준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다시 선택한다. 서로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창밖으로 해가 뜬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오늘도 당신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도망칠 것인가, 마주할 것인가. 중년의 삶은 종종 우리를 시험합니다. 익숙함과 권태 사이에서, 책임과 욕망 사이에서.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합니다. 사랑은 불꽃이 아닙니다. 불씨입니다. 매일 호흡을 불어넣어야 살아있는 당신의 삶에도 그런 불씨가 있기를 바랍니다.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다음 은밀한 사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